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어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책을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책이요, 아이들 손에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책을 두어라. 책이 펼쳐지는 그 순간마다도 아이들은 집중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좀 아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입체북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입체북입니다. 네, 이런 입체북이라서 아이가 이 책을 어떤 약간 영상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제목을 읽고 입이 큰 개구리 정확하게 읽어준 다음에 펼칩니다. 그 다음에 입이 큰 개구리는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좀 약간 목소리가 왠지 클 것 같아요. 입도 크니까. 저는 입이 큰 개구리니까 엄마도 입을 좀 크게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입이 큰 개구리예요. 저는 파리를 먹고 살아요. 입이 커다란 개구리가 길고 끈적끈적한 혀를 쑥 내밀면서 말했어요. 자, 쑥 내밀면서 할 때는 아이에게 쑥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쑥 내밀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이래요. 저는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랑 달팽이를 먹고 산답니다. 파란 새가 뾰족한 부리로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대답했어요. 딱딱딱 이렇게. 책을 접었다 펼쳤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딱딱딱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접었다가 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계속 펼쳐놓지 마시고 저는 접었다 펼쳤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들쥐가 가느다란 수염을 실룩거리며 대답했어요. 그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많이 이제 습득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형용사 아니면은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실룩실룩. 그럼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습득할 수 있게 엄마가 또 한번 표정이나 동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룩실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접었다가 펼치면 이번에는 뭐가 엄청나게 큰 게 나타났죠. 네, 입이 커다란 개구리는 파리를 쫓아가다가 무지무지하게 큰 초록색 악어를 만났어요. 자, 악당 어때요? 항상 이 책에는 악당이 나타납니다. 악당은 목소리도 막 이러고 표정도 이러죠.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시지 마시고 엄마 표정도 악당처럼 목소리도 악당처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주 맛있는 입이 큰 개구리를 먹고 살지. 악어가 날카로운 이를 하얗게 드러내며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접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짠! 입이 커다란 개구리는 너무 놀라서 파리를 잡아먹으려다 말고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오므려서 입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 근방에는 입이 큰 개구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입이 커다란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고서 연못으로 뛰어들었지요. 붕덩! 이렇게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붕덩!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펼칠 때마다 뭔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뭔가 이 글을 계속 읽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체북을 좋아하고 아이에게도 이 입체북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이 책에 대한 재미? 이런 거를 좀 주려고 했어요. 책을 펼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이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자, 나왔네. 달림이 웃고 있네. 달림 안녕.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정말로 끝났느냐죠. 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달림이 이렇게 메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달림. 근데 마지막 장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처음에는 달림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이런 이미지예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웃으면서 끝나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달림의 모습, 메롱을 한 모습에 아이들이 이 마지막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나는 이제 처음부터 읽어주기는 하는데 이 끝에는 안 읽어주잖아요. 뒷장, 제일 마지막 장. 사실은 처음부터 읽기 시작을 했으면 제일 마지막 장까지 읽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러면서 끝나는 이 장면까지 끝까지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것부터 이 겉표지부터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책을 보면요, 뒷부분에 이런 설명 같은 게 좀 나와요. 이 설명도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활동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색칠해 보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들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교실 해가지고 다음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아니면 이제 하무르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질문, 생각놀이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마따 호셰프. 우리 어제 읽었던 책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준다. 좋지만 책을 읽어준다는 생각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책으로 놀아준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이유는 엄마랑 사실은 놀고 싶은데 엄마가 바쁘고 엄마도 핸드폰 하고 엄마가 자꾸만 안 놀아주고 절로 가라 그러고 제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핸드폰 하는데 그럼 나도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와 놀아줄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놀아줄 수 있고 아이에게 책을 펼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뭔가를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으로만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책으로도 놀 수 있구나. 어느 날 박영감은 커다란 혹을 한 손으로 받치고 시장에 다녀오다가 그리고 엄마가 지금 나랑 책으로 놀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시간 자체를 좀 이제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놀이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정말 아이가 이 책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이해했으면 이런 어떤 욕심을 갖고 읽어주면 엄마도 너무 빨리 지치니까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아이와 놀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도 책을 읽는 동안에는 엄마가 나랑 이 책으로 놀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 뒤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해봐도 좋고, 아니면 책을 덮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도 좋아요. 아무도 내 뼈다귀를 가져갈 수 없어. 책을 공짜로 받아올 때가 되게 많아요. 둘 데도 없는데 책을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다 받아오세요. 그리고 아이가 읽을까가 아니라 이 책으로 내가 다 놀아주겠다 이런 각오로 책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있는 책 보시면서 읽지도 않는 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모든 책을 내가 다 읽어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틈틈이 한 권씩 읽다 보면 어떤 날은 10권을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20권을 읽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아이가 혼자서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